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장 투자 전략과 함께할 증시 오늘간을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 야속합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장중에는 2% 가까운 급락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러셀 2000 지수, 이 중소형주의 상승이 눈에 띈다던데 왜 우리 증시 안에서는 코스닥이 힘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급락하고 있는 걸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계십니다. 과연 미 증시와 우리 증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 안에서 오늘장 코스닥을 힘들게 만든 주된 요인은 무엇인지 이슈 추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이재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단하게만 시장 좀 짚어보면은 코스닥 쪽에서 낙폭이 더 커지고 있고요. 코스피도 상승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미 증시와 좀 디커플링된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코스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3거래일 동안 외국인 순매도가 7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대부분이 삼성전자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코스닥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에서 낙폭이 좀 크게 나오면서 지수 자체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좀 옮겨가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흐름이 단숨에 뒤바뀔 가능성은 조금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동안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드려왔었는데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당분간은 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의 변동성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형주 쪽에 대한 포커스를 계속해서 좀 맞춰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코스피는 지금 괜찮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좀 올라와야 되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약세의 모습,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도요, 코스닥에서는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급감을 했거든요. 6조 정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시장의 매력도 자체가 좀 반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스닥이 좀 올라와 줘야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좋을 텐데,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가 좀 빠른 시일 내에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도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전일장은 수혜주 찾기에 나섰다면 오늘은 2차 전지가 피해주로 보여지면서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이슈 추적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코스닥 고평가 논란의 털썩, 옳은 게 없는데 왜 고평가 논란이 붙는 건지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그럼 위기를 기회로 삼을 만한 희망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이야기 좀 해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간밤에 미증시를 끌어올린 건 러셀 2000 지수, 다시 말해 중소형주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미증시 안에서 러셀 2000의 아웃퍼폼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봤을 때 러셀 2000 지수는 6%가량 상승하면서 S&P 500, 나스닥, 그리고 다우지수보다도 상승 탄력도가 더 거셌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간단하게 봤을 때 러셀 2000 지수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니까 국내 시장 안에서도 코스닥의 상승이 나타나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들의 시장 아웃퍼폼도를 본다면 지난주에 이 말씀드린 것처럼 러셀 2000 지수가 S&P 500 대비 크게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코스피 대비 올라오긴 했지만 상승폭은 미약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업종별의 비중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각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업종을 구분해 봤는데요. 러셀 2000 지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건강관리와 금융 그리고 산업재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 코스닥 시장 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은 산업재도 있긴 하지만 IT가 크다는 거죠. 간밤에 러셀 2000 지수의 상승은 금융주였고요. 최근에 러셀 2000 지수의 상승은 산업재가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안에서 금융과 산업재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중소형주가 가는 것이 아니라 금융, 산업재가 가면서 움직인 거라 국내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고스란히 연결짓기는 어렵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는 건강관리 업종이 상승하면서 지난주 코스피보다 나은 성적표를 보여줬을 뿐 앞으로 러셀 2000과 함께 갈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평이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이라던가 상대 강도 회복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셀 2000과 코스닥이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기는 좀 어렵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이재규 대표님. 그럼 또 여기서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최근에 그래도 지수를 받쳐줬던 외국인은 코스피에 대량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코스닥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발을 빼고 코스피에서도 발을 뺀다. 그냥 우리 시장을 지금 외면하고 오히려 미증시에만 올인하고 있는 수급일까요? 일단 뭐 며칠 동안 나왔었던 수급 흐름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네.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셀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나라 중소형주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코스닥과 많이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도 중소형주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쉽게 말할 때 러셀 2000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뭐 코스닥이 좋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지만 실제로 코스피에서도 몇몇 기업들 빼고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중소형주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과 미 증시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섹터 자체가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이탈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20조 넘는 매수가 들어왔는데 요 상반기 기준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해요. 물론 이 자금이 삼성전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팔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많이 급감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반등이 나올 때는 또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지금 시장 흐름은 가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대형주, 업종 내 대형주, 뭐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가 강하고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삼성, SK하이닉스 둘 다 좋은데 업종 내의 대표 종목군들의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을 급격하게 넘어가선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를 구성할 때 대형주 100% 가지고 있고 중소형주 0%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비중을 계속해서 배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형주의 비중이 좀 더 많은 시기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코스닥이라든지 2차 전지가 반등을 하는 경우에 중소형주 쪽이라든지 성장주 쪽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외국인이 빠져나간다라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판단해 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코스닥이 1% 넘게 급락한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도 있었고 최근에 좀 강하게 올랐던 에너지 관련주, 특히나 ESS도 있는데 이렇게 테마주들이라던가 과열 종목들이 쉬어갈 때 버텨줬던 실적주, 오늘은 사라진 모양새입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음식료의 강세가 오늘 사라졌는데요. 그럼 화장품에 대한 뷰가 바뀐 걸까요? 찾아보니 아닙니다.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데이터로 확인해 봤을 때 화장품의 수출은 여전히 굳건하고 이 저가 화장품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오히려 국산품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그 메리츠증권의 리포트를 봤을 때 화장품은 여전히 리레이팅이 필요하다고,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2024년에 추정치를 봤을 때 이 화장품 성장률이 특히나 수출단에서 22% 크게 증가했고 내수도 상승, 직구도 상승, 전반적으로 화장품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 구매 행태가 멀티숍 향에서의 저가품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올리브영에서 저가 화장품 많이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국내에서만 비단 트렌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최대한 비용을 아껴보자 하는 그 소비 심리가 오히려 국산품에는 트렌드에 맞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일본, 미국, 동남아 시장에서는 성장폭이 커지고 있고 반면 중국에서는 여전히 부진하지만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차트 한번 봐볼까요? 글로벌 화장품 수출 시장 점유율인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 굵은 파란색 선입니다.
낮은 상황에서 계속 점차적으로 이 수출 비중을 늘리면서 점유율을 앞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1위는 아니에요. 프랑스가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한국도 아웃퍼폼하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에 한국의 화장품 수출 규모를 보면은 전체 수출품 안에서 화장품의 비중, 화장품의 영향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시장은 벌써부터 화장품주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리콘2의 경우에는 코스닥 총 10위권 안에 들어왔다가 지금은 또 바깥으로 밀려난 모양새거든요. 이재규 대표님, 그간 네. 코스닥을 받쳐줬던 실적 기대주 화장품, 음식료, 이제는 다 한 겁니까? 네, 다 했다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이게 참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좀 애매함이 있는 게 사실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수치라든지 전망은 여전히 좋습니다. 지금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제가 재무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을 때 시가총액이 지금 2조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거든요. 2조 6천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2026년도가 되면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3천억이 넘어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실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고평가됐다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실리콘2도 마찬가지고요. VT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고평가됐다라고 보긴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주가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시장에서 분석하는 대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이 기업이 앞으로 수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주식 매매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급의 현황이라든지 모멘텀대로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식음료나 뭐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온다라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가가 한 번 정도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음료와 화장품 지금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요. 레포트도 저도 전부 다 읽어봤어요. 앞으로 매출과 수출 전부 다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지금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여기서 꺾일 경우에는 많이 꺾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은 긴장할 필요가 있다,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시간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7월 달 들어오면서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뭐 이런 종목군들, 로봇 쪽이라든지 이쪽에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난 주말 넘어오면서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자금이 또 몰려갔어요. 사실 기관 투자자라든지 우리가 메이저 투자자라고 한다면 포지션을 좀 유지해주거나 끌고 갈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갑자기 변동성을 키우니까 그쪽으로 일시적으로 쭉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수급의 꼬임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반기를 큰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전 여전히 성장주 쪽을 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반기 때 많이 올라왔던 기업들 앞으로 숫자도 잘 나올 거고요. 매출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실제로 매매한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있는 지금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군들을 좀 더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그리고 트럼프 테마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제가 이걸 마지막에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주에 대한 수급이 약간 빠져서 테마주로 향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전에 짚어드렸던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가상화폐주들이 생각보다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주도하고 있어요. 어제 매도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오늘 추가적 상승 나오고 있거든요. 당분간 이 트럼프 테마주들의 기세는 등등할까요? 네, 일단 트럼프 관련되어 있는 테마도 우리가 네.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지금 가상화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기술투자라든지 오늘 한화투자증권도 잘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사실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수급을 꼬이게 만들 정도의 규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테마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돼서 뭐 트럼프가 나는 크립토 대통령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시세를 얻어가고 있는 부분은 맞지만 만약에 가상화폐를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든지 어제 남북 경협주들도 좀 변동성이 나왔는데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뭐 노후된 인프라라든지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건설 쪽과 우리가 엮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게 7월 달 들어오면서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좀 몰려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필두로 해서 이제 트럼프 쪽에서 엮이면서 건설주들도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GS건설 같은 대형주들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2분기에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이나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군들은
올라간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익률 게임을 하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이저들 같은 경우는 1, 2분기 때 좋은 실적을 냈었고 수익을 확정짓고 싶어하는 업종에서 매도해서 이쪽으로 어느 정도 넘어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때문에 간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트럼프라는 이런 모멘텀까지 붙는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시세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중에서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우리기술투자라든지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정도만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서 테마주로 시장의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이 살짝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격 매수했다가 엇박자가 날 수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세를 보셔야 됐고요. 다만 현재 음식료, 화장품에 대한 투자 심리는 좀 줄어들었다, 예전보다는 약화됐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실적 기대주 반도체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오늘 한 대만의 기사를 보면요, 이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7E 승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3분기 중에 납품이 전망된다라고 하는데요. 조만간 이 인증이 마무리될 것이며 대만 제조사들 그 관련자들의 입에 따르면은 이 삼성전자 HBM3E가 3분기 인증과 출하가 될 예정이며 이 절차가 완료된 후에 양산과 공급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한 번 흘렀습니다. 계속 이렇게 간만 보다가 실제로 관련 뉴스가 땡 하고 나왔을 때 반도체주가 안 움직여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 흐름 그리고 반도체주에 대한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자면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지금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은 기업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이 기업들을 왜 보셔야 되냐면 3분기와 4분기 때 실적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멘텀을 좀 찾아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삼성전자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많이 좋지가 못했거든요. 지금 화면에 제가 잠깐 띄워드려 보자면 삼성전자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은 한솔케미칼 같은 기업도 주가가 많이 못 올라왔고요. 원희가 EPS 같은 경우 오늘 좀 올라오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못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공포스럽지만 조금은 부담이 되지만 밀렸을 때 매수 접근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한미반도체라든지 장 초반에 많이 밀리면서 이제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SK하이닉스는 이번에 실적을 내놓으면서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 관련주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HBM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시간의 문제 이지 이미 시장에서는 추후에 통과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들은 아직까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 여전히 우리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말 간단하게 코스닥 조정에서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겠는지, 혹시 오늘 빠지면 담을 만한, 눈여겨볼 만한 종목 그럼 반도체일까요? 예, 역시 반도체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약바이오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많이 좀 부각이 되다가 많이 또 반대로 많이 밀리고 있는 것이 ESS 쪽입니다. ESS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이터닉스라든지 얼마 전에 시세가 한번 강하게 나왔다가 최근에 밀리고 있는 YM텍이나 신성 ST 같은 기업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그래도 시장 자체가 반등을 할 때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드리면 추경 매수 시 엇박자 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의심은 가지만 여전히 추세 살아있고 기대 요인 있고요. 다만 음식료와 화장품은 조금 경계하자. 오늘 하락 시 매수로 볼 만한 기대주, 또 우리가 줍줍해 볼 만한 종목군으로는 ESS를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코스닥 시장 점검해 봤고요.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